충격적인 일입니다. I 대한민국 cannot 국민이라면 꼭 believe 알아야 될 this news. 기적입니다. 안녕하세요. 감동 브랜드입니다. 곧 추석 한가위를 맞이하여 풍성한 소식 전해드리려 합니다. 한국이 수십 년 전에 산 황무지에서 1,000조 원의 보물이 쏟아져 나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쓸모없다고 조롱했던 그 땅에서 전 세계가 탐내는 엄청난 자원이 발견되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십 년 전에 내린 한 번의 결단이 어떻게 기적 같은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한 성공담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1,000조 원의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깊은 영적 진리를 담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이 감동적인 실화를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새로운 희망과 비전이 열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김민호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부모님을 따라 미국으로 이민 온 1세대 재미동포죠. 5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살면서도 항상 조국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지냈습니다. 그런 제게 일어난 가장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께서는 늘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우리는 비록 미국에 살지만 한국 사람이다. 조국이 잘 되는 것을 항상 기도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한국의 소식을 놓치지 않고 챙겨봤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일보를 읽고 저녁에는 한국 방송을 들었죠. 미국에 와서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서툴고 문화도 달랐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서 교사셨는데 여기서는 공장에서 일하셔야 했어요. 어머니는 남의 집 청소를 하며 생계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우리 가족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성공해서 조국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자. 이것이 우리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일했습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이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아르헨티나에 있는 거대한 황무지를 매입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여의도의 80배에 달하는 엄청난 땅이었죠. 로스앤젤레스 한인의 사무실에서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또 무모한 짓을 한다. 한인회 회장이 혀를 찼습니다. 그런 황무지를 사서 뭐 하겠다는 거야? 맞아, 완전히 돈 낭비지. 다른 교민들도 한 목소리로 비판했어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여유로운 나라도 아닌데 말이야.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살아보니 땅의 중요성을 절실히 느꼈거든요. 처음에 우리 가족이 살던 곳도 백인들이 버린 낡은 동네였는데 지금은 한인타운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요. 한국 신문 기사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농림부 장관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었어요. 각하, 그 땅은 완전한 황무지입니다. 소금기가 가득해서 풀 한 포기도 자라지 않습니다. 그런 쓸모없는 땅에 국민의 세금을 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관료들도 한 목소리로 조롱했죠. 대체 그런 황무지를 사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좁은 국토를 넘어 세계로 뻗어야 한다. 이 말씀이 신문에 크게 실렸어요. 지금은 황무지로 보일지 몰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땅이 될 것이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국에서 성공한 한인 사업가들도 대부분 처음에는 모든 사람의 반대를 받았거든요. 김철수 사장도 처음에 세탁소를 시작할 때 모든 사람이 말렸지만 지금은 체인점을 15개나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세계가 버린 황무지라고 하지만 한국은 희망으로 살아갑니다. 이 문구를 읽으며 저는 눈물이 났어요. 조국에 대한 자부심이 솟구쳤습니다. 마치 제가 이민 와서 겪었던 시행착오들이 떠올랐거든요. 당시 로스앤젤레스 한인교회에서 이 문제로 토론회가 열렸어요. 교민들 200여 명이 모였는데 대부분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미친 짓이다. 그런 황무지에 우리나라 농민들을 보내다니. 박영수 장로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맞습니다. 차라리 그 돈으로 국내 개발을 하는 게 낫죠. 이순옥 권사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생각이었어요. 우리 한민족의 저력을 믿었거든요. 이민 와서 맨손으로 시작해 성공한 수많은 한인들을 봐왔으니까요.
황무지라고 해서 영원히 황무지인 건 아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 결정이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국인의 DNA에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몇 년 후 아르헨티나로 떠난 우리 농민들의 소식이 한인신문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절망적이었어요. 소금기가 가득한 땅에서 농사는 연이어 실패했습니다. 심은 작물마다 말라 죽어갔죠.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로 편지가 계속 날아왔어요. 정말 이건 죽음의 땅입니다. 아르헨티나에 간 박철수 씨의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씨앗을 뿌려도 싹이 나지 않고 간신히 자란 작물도 소금 때문에 말라 죽어요. 한인 교회에서 아르헨티나 교민들을 위한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는데 현지에서 온 소식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이번에도 실패하면 우리 가족은 다 거지가 됩니다. 김영수 씨의 절규에 가까운 편지가 낭독되었습니다. 이 땅을 다 때려치우고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요? 농민 가족들은 굶주림과 빚에 몰리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모든 재산을 농사에 쏟아부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아이들은 울며 배고프다고 했고 어른들은 절망에 빠졌죠. 역시 우리가 맞았어. 한인의 사람들이 혀를 찼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고.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농사는 망했지만 한국인들의 다른 재능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순자 씨가 먼저 시작했어요. 작은 옷감 조각을 들고 다니며 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이 천은 품질이 다릅니다. 이순자 씨는 현지인들에게 설명했어요. 튼튼하고 색깔도 예뻐요. 미국에서도 비슷한 일을 봤었거든요. 한인들이 처음에는 다른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고 결국 자신만의 길을 찾아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점점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국인이 파는 옷감은 품질이 좋다는 소문이 아르헨티나 전역에 퍼진 거예요. 이순자 씨는 작은 가게를 열었고 곧 더 큰 상점으로 확장했습니다. 다른 농민들도 하나둘 장사를 시작했어요. 김동수 씨는 한국 음식을 팔기 시작했고 박영희 씨는 작은 잡화점을 열었습니다. 농사는 실패했지만 상인으로서의 한국인 DNA가 깨어난 거였죠. 농사는 망했지만 상인으로서 한국인의 저력이 빛났습니다. 저는 한인신문에 기고문을 썼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특별함이다.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처음에 공장에서 일하던 한인들이 하나둘 자영업을 시작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수없이 봤으니까요. 몇 년 지나지 않아 그들의 사업은 크게 번창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으로 시작한 장사가 아르헨티나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부에노스아이레스 곳곳에 생겨났습니다. 옷감 장수에서 시작해서 세계 시장을 일으킨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한인회에서도 이제는 자랑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 넓은 땅은 황무지로 남아 있었어요. 농민들은 상인이 되어 성공했지만 정작 그 거대한 땅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소금기 가득한 불모의 땅으로만 여겨졌죠. 그 땅은 정말 쓸모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렇게 말했어요. 농사도 안 되고 아무 쓸모가 없어. 하지만 저는 마음 한구석에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과 다를 수 있다고 말이에요. 미국에 와서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처음에는 실패 같아 보였던 일들이 나중에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걸 말입니다. 그 땅에는 아무도 모르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그냥 막연한 추측일 뿐이었죠. 10여 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작은 수입업체를 운영하며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아르헨티나의 한 교회로부터 뜻밖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김 사장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한인 사업가 모임에 꼭 참석해 주세요. 아르헨티나 한인회 회장인 이철호 씨가 간절히 부탁했어요. 한국에서 성공하신 재미동포의 경험담을 듣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흔쾌히 응했습니다. 조국의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기꺼이 가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20년 만에 아르헨티나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상점들이 시내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모습이 마치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을 보는 것 같았어요. 모임 이틀째 뜻밖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호세 마르티네스라는 분이었는데 매우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김 사장님, 한국이 매입한 그 땅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대사의 목소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 땅을 한국 공동체가 다시 관심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대사님, 그 땅은 농사도 안 되는 황무지 아닙니까? 이미 많은 분들이 실패를 경험했는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다릅니다. 대사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땅은 지금은 황무지지만 보물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의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땅이죠. 그때 갑자기 로스앤젤레스에서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정착한 다운타운 지역도 모든 사람이 위험하고 쓸모없는 곳이라고 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번화한 한인타운의 중심지가 되었으니까요. 버려진 땅이여, 한국인의 손길로 다시 살아나라. 제 마음속에서 이런 기도가 올라왔어요. 이스라엘이 사막을 농토로 바꾸고 네덜란드가 바다를 육지로 만들었듯이 한국도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대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사장님, 한국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나라 아닙니까? 한강의 기적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랬죠. 그리고 미국의 한인들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다시 실패할까봐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대사님, 그 땅에서 농사짓던 분들이 모두 포기했는데요. 저는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말 다시 시도해볼 가치가 있을까요? 사장님께서 로스앤젤레스에서 경험하신 그 성공을 기억해보세요. 대사가 놀랍게도 저의 과거를 알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결국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걸까요? 그 황무지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걸까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들이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대사와의 만남 후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초기 정착 경험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1968년 우리 가족이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그 어려운 시절 말이에요. 민호야, 이번에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아버지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아무도 고용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우리 가족은 다운타운의 허름한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치안도 나쁘고 환경도 열악했죠. 백인들은 물론이고 다른 소수 민족들도 우리를 달갑게 보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 여기서는 장사가 안 됩니다. 같은 동네에 살던 이철수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손님들이 동양인이라고 무시해요. 그때가 3월 중순이었습니다. 가게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돈이 부족했어요. 설상가상으로 단골 손님마저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가족의 절망은 극에 달했죠. 하나님, 정말 이 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이 가족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우리 가게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점차 단골이 되어갔습니다. 아저씨, 이 과자 정말 맛있어요. 7살 된 메리라는 아이가 천진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엄마한테도 사달라고 할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아버지의 얼굴에 처음으로 미소가 번졌어요. 김영희 할머니도 우리를 격려해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어른들은 편견을 갖고 있었지만 아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한 달 후부터 손님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들을 데려온 거예요. 우리가 파는 한국 과자와 음료수의 맛을 본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벽을 허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작은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십니다. 그해 가을, 우리 가게는 동네에서 가장 인기 있는 상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 땅에서도 꽃을 피웠다. 모든 사람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몇 년 후에는 그 동네가 한인타운으로 발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위험하고 쓸모없다고 했던 그 지역이 번영의 중심지가 된 거였어요. 그 경험이 있었기에 아르헨티나 땅에 대한 대사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니까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지만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저는 깨달았어요. 아르헨티나 땅도 마찬가지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돌아온 지 20여 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그 땅은 여전히 황무지로 남아 있었어요. 가끔 한인 신문을 통해 소식을 들어보면 여전히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저는 로스앤젤레스에서 수입업체를 크게 키워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을 잇는 무역업에서 어느 정도 이름을 알린 상태였죠. 그런데 2015년 충격적인 뉴스가 한인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중국이 아르헨티나 땅에 100억 달러를 제시했다. 신문을 보며 저는 깜짝 놀랐어요. 김 사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직원들이 흥분해서 물어왔어요. 중국이 왜 그 황무지에 그런 거액을 제시하는 거죠? 곧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지질조사 결과 그 땅에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라듐과 석유가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가치를 무려 1,000조 원으로 추산했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사무실에서 혼자 감격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모든 사람이 황무지라고 비웃던 땅이 실은 보물 창고였다니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동안 그 땅 매입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말이 없었어요. 쓸모없는 땅이라고 조롱했던 사람들도 침묵했습니다. 역시 박정희 대통령님의 선견지명이 옳았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찬사를 보냈어요. 한인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냈습니다. 세계가 탐내는 1,000조의 보물이 한국의 선견지명으로 지켜졌습니다.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대한민국의 위대한 결단이었다.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러시아까지 그 땅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이미 한국 것이었어요. 수십 년 전 모든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매입한 그 결정이 옳았던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축복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했어요. 한국인의 손에 이런 보물을 맡겨주셨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농사가 실패한 것도, 농민들이 상인으로 전향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리요. 그 땅의 진정한 가치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게 하신 거였습니다. 만약 처음부터 농사가 잘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저는 생각해봤어요. 그랬다면 땅을 파서 지하자원을 발견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르죠. 로스앤젤레스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었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정착한 다운타운 지역도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곳이었는데 나중에 지하철역이 생기고 개발되면서 땅값이 수십 배로 뛰었으니까요. 이제 전 세계가 그 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가진 그 보물 땅을 어떻게 활용할지 모든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저는 한인의 모임에서 간증했어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수없이 경험했던 일이었어요.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중에는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걸 여러 번 봤거든요. 이 놀라운 이야기를 통해 저는 더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땅에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걸 말이에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회에서 강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김 사장님의 성공 비결과 아르헨티나 땅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회장이 간절히 부탁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한인회관에서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그 황무지 같던 땅에 1,000조의 보물이 숨겨져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심어주신 지혜와 창조력은 얼마나 큰 가치가 있겠습니까? 청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0여 명의 한인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머릿속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천조의 자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문제는 그 보물을 어떻게 끌어내느냐는 거죠. 김영수 사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김 사장님, 그럼 어떻게 해야 그 숨겨진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기도와 도전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우리 안에 숨겨진 창조력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순옥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사장님, 정말 그것만으로 성공할 수 있나요? 저는 제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영어도 서툴고 아는 사람도 없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했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계속 설명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조금씩 사업을 키워나갔어요. 박철수 장로가 감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기도와 도전을 통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었는데 놓쳤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르헨티나 땅이 수십 년 동안 묻혀 있었듯이 우리 안의 보물도 발굴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 안에 숨겨진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는 한국인의 최대 무기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 조상들이 어려운 때마다 기도로 극복해왔듯이 우리도 기도로 내 안의 보화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김미영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저는 그동안 제 자신을 너무 작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특별함을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저도 처음에는 평범한 이민자였어요.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 안에 숨겨진 사업가의 재능을 발견하게 해주셨죠. 청중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새로운 희망을 품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기도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을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회중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몇몇 분들이 솔직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직한 반응이었어요. 그렇다면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진솔하게 이야기했어요. 1983년, 제가 가장 어려웠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저는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저는 아픈 기억을 꺼냈습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정말 절망적이었죠. 박동수 사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장님도 그런 시절이 있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때 제가 어떻게 극복했느냐는 거예요. 김영애 여사가 궁금해했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기억을 되짚었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길을 열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철호 장로가 감탄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응답이 있었나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기쁘게 대답했어요. 3개월 후에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 전통차를 미국에 수입하는 사업이었어요. 회중들이 웅성거렸어요. 모든 사람이 집중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도 기도로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힘주어 말했어요.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간절히 기도했을 뿐이에요. 회중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든 사람이 새로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질문을 던졌어요. 김미정 여사가 대답했습니다. 간절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저는 박수를 쳤어요. 정말 절박했거든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고 빚도 갚아야 했어요. 박영수 사장이 놀랐어요. 그럼 절박함이 기도의 힘을 만드는 건가요? 진짜 기도, 진심 어린 기도를 했다는 뜻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형식적인 기도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매달린 거죠. 그때 할머니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사장님, 그럼 저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네요. 물론입니다. 저는 따뜻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세요.
누구든지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죠. 실제로 그 한국차 사업이 대성공했어요. 저는 간증을 계속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그때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성도들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어요.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때 반드시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김영수 사장이 감동해서 말했어요. 사장님 말씀을 들으니 저도 용기가 납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격려했어요. 여러분 각자 안에도 엄청난 가능성이 숨어 있어요. 기도로 그것을 발견하세요. 8장. 사랑하는 동포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저는 강연대에서 마지막 메시지를 전했어요. 기도는 개인을 살리고 국가를 살립니다. 회중들이 집중해서 들었어요. 300여 명의 한인들이 마지막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르헨티나 땅의 기적, 제 사업의 기적, 우리 한인 공동체의 성공,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저는 열정적으로 물었어요. 김영수 사장이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맞습니다. 저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반드시 간절한 기도가 있었어요. 박철수 장로가 감동해서 말했어요. 사장님, 그럼 우리도 기도로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기도로 지혜를 얻고, 기도로 용기를 얻고, 기도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순옥 여사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사장님, 우리 조국 통일도 기도로 가능할까요? 당연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분단된 조선 반도도 기도로 하나 될 수 있어요. 회중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모든 사람이 감격해했어요. 기도하는 한국이 세계의 빛이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해 세계를 축복하실 거예요. 김미영 여사가 큰 소리로 외쳤어요. 맞습니다, 사장님. 우리 모두 기도합시다. 그렇습니다. 저는 기쁘게 화답했어요. 아르헨티나 땅에 숨겨진 보화처럼 우리 각자 안에도 엄청난 보물이 숨겨져 있어요. 박동수 사장이 감탄했어요. 정말 우리 안에 천조의 가치가 있다니 놀랍습니다. 숨겨진 보화를 깨우는 민족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선언했어요. 기도로 개인의 잠재력을 깨우고 기도로 나라의 운명을 바꿔나갑시다. 한인들이 모두 일어서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어떤 분은 감격해서 모든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안에 숨겨진 보화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할머니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들렸어요. 주님, 조국을 기도로 축복하게 도와주세요. 젊은 세대들도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깊이 감동했어요. 정말로 기도의 능력이 이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주신 비전처럼 우리에게도 미래를 보는 눈을 주세요. 모든 사람의 기도가 하나로 모아졌어요. 집회가 끝난 후에도 많은 분들이 남아서 더 기도했습니다. 그날의 감동이 얼마나 컸는지 모든 사람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가득했어요. 몇 달 후 놀라운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날 기도했던 분들 중에서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합격하고 가정의 화목이 찾아오는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어요. 그리고 5년 후 더욱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 아르헨티나 땅에서 히토류 광물이 추가로 발견된 거예요. 현재 전 세계가 확보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귀중한 자원이 30년치나 매장되어 있었던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제 그 땅의 가치를 경조원으로 추산하고 있어요. 상상해보세요. 모든 사람이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황무지가 인류 문명의 미래를 좌우할 보물 창고였다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계셨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혹시 지금 절망 속에 계신가요? 모든 것이 막막하고 앞이 보이지 않나요?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도 아직 발견되지 않은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땅처럼 지금은 황무지 같아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바로 무릎 꿇고 기도해 보세요. 간절히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그 땅과 같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을 변화시킬 것이고 가정을 변화시킬 것이며 나아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당신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그날을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기적의 여정을 시작하세요.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또 있다면 꼭 들어보고 싶으시죠? 그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훈훈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